북한의 오물풍선 도달률이 96%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확도가 상당합니다. 이 대통령실 인근에도 도착했잖아요. 어제 북한 10차 오물풍선 살포 500여 개 중 480여 개 낙하, 도달률 96%네요. 대통령실 경내, 국회 등에도 발견됐고요. 저희 집 아파트에도 떨어졌어요. 백오동에. TMI이긴 한데 네. 백오동에 떨어져 있어서 지금 그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요. 군인들이 와서 수거를 해 갔습니다. 전문가는 풍선에 GPS 장치도 결합할 수 있다. 보다 정밀하게 낙하할 가능성이 대비해야 한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북한 전문가이기도 한 김근식 교수님, 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왜냐면 그 취재를 하면서 이 낙하된 오물풍선 등을 많이 봤는데 정작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이게 백오동이면 가운데 있거든요. 거기에 툭 떨어져 있어서 쓰레기들이 엄청나요. 북한의 뭐 조미료, 만내기라고 하잖아요. 미원 다시다 같은 거, 만내기 봉지, 북한 주민들이 썼던 이 종이인데 굉장히 질 떨어지는 갱지보다도 못한 어떤 그 종이들, 오물들이 굉장히 펑 터져서 아파트 화단이 막 난장판이 됐는데 굉장히 신속하게 군인과 경찰들이 와서 이제 그걸 수거를 해갖고 정밀 분석을 금방 해서 유해한 물질은 없다라는 발표까지 굉장히 신속하게 해서 다행히 지금은 이 아파트 화단이 다 복구가 됐는데 도달률이 96%에 달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좀 긴장해야 할 수치라는 거예요. 저게 별건 아니지만 북한이 맘먹고 보내면 96% 이상 도달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발탄이 적다는 얘기예요. 저게 이제 기폭 장치와 타이머가 부착이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북에 보내는 게 있었고 북이 이제 거기에 지금 대응하면서 계속 오물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람의 방향을 보고 그 방향에 맞춰서 이 타이머를 작동을 시켜서 몇 시간 뒤에면 빵 터져서 그 오물들이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폭 장치와 타이머가 있다 보니까 상당한 정도의 정밀함을 갖추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딱 상공에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초반부에는 북한이 보냈던 오물풍선이 다른 데 잘못 떨어진 경우도 많았어요. 초반에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지금 앵커 말대로 상당히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뭐 심지어 뭐 용산, 뭐 국회까지 떨어지고 있으니까. 용산, 국회, 방송사, 아파트 그렇습니다. 단지 그러니까 등등. 북한이 원하는 곳에 대한 장소의 적중 예상 높아지고 있는 분명히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방송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기폭 장치가 있기 때문에 잘못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이 붙은 경우도 있어요. 당장 그것 때문에 뭐 큰 피해가 난 건 아닙니다만 이게 정확한 위치를 잡고 있고 기폭 장치가 작동하면서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북한 쪽에서 마음만 먹으면 훨씬 더 큰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무시무시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우리 상황에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어떤 괴물체가 날아와서 폭발을 했고 그걸로 해서 우리가 뭐 재산상이나 인명상의 피해를 본다면 이건 사실상의 간접적 도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경계를 크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들고 저는 북한의 오물풍선이 도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해서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적으로 재개하고 있습니다만 저 오물풍선이 서울 시내 곳곳에 떨어짐으로써 우리 군과 경찰이 치러야 될 이 소모적인 노력과 비용이 엄청납니다. 와서 또 위험 폭발물이 있는지 또 이 폭발물 감지기도 다 해봐야 돼요. 다 해봐야 돼요. 엄청난 인력들이 동원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번에 좀 종합적인 대책을 좀 세우고 종합적인 대응 마련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계속 당하고만 있어야 되냐? 그럼요. 굉장히 소모적이에요. 제 개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지난번 풍선 살포했을 때는 제가 근무하는 직장 채널A 인근 광화문 광장에 터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그리고 그날 또 제가 제 모교 대학교이니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에도 또 오물풍선이 저를 따라다녀요. 이런 느낌까지 받았는데 대통령실에 뭐 국방부 영내까지 떨어진 거 보니까 이건 무작위 살포인데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대책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건 군에서 북한이 날라오는 것을 이제 제안 중에 하나가 떨어지기 전에 공격을 해서 추락을 시키자는 그건 사실은 좀 위험성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또 무기를 사용해서 그 풍선을 터뜨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에 그건 위험성이 있지만 어찌됐든 저렇게 북한이 무작위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지역과 장소에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떨어뜨린다고 한다면 상당한 정도의 지금 안보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저런 오물을 보내는 저런 쓸모없는 노력들을 북한 스스로가 중단하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오물풍선이 추락하면서 민간 차량에 피해를 입히기도 했었는데 이번엔 민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귀찮은 정도거나 지저분한 정도를 넘어선 걸로 보이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기폭 장치가 달려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요. 다세대주택 옥상에 북한 오물풍선이 추락했는데 잔해에 불이 붙으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 잔해에서 전선등이 발견됐다. 풍선에 매단 타이머에 의한 기폭 장치 발화로 추정된다. 김용태 의원님, 지역구가 접경 지역이잖아요. 접경 지역 주민들도 불안해할 것 같은데 이 수도권에 살고 계신 고향이면 수도권인데 옥상에서 이렇게 화재까지 발생했으면 하마터면 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내는 오물풍선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오물풍선 안에 뭔가 내용물을 넣고 풍선을 보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오물풍선에 이런 그런 각종 어떤 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묶어서 이렇게 보내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안에 혹시라도 생방 물질이라든지 화학 물질을 넣어서 이런 테러를 위협했을 때 접경 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일단 지금 오물이 계속 발견되는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도발이라고 할까요? 하는데 저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느낌을 받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적으로 감정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국방부 관계자들을 확인해 봤더니 이 오물풍선을 북한이 보낼 때 저희가 다 어디서 보내고 몇 개를 보내는지가 이 TOD 장비로 감시가 가능하답니다. 넘어올 때는 다 감시를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김규식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오물풍선을 요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국방부에서 종합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포천에 저희가 그 지역구에 드론 작전사령부가 있습니다. 네. 제가 드론 작전사령부랑 이제 민간 기업에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았었는데 드론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 오물풍선을 포획하거나 아니면 터트리거나 이런 그런 기술도 사실 다 있습니다. 예. 지금 기술은 다 갖고 있고요. 그래서 국방부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언가 좀 대책이 나올 것도 같기도 합니다.